하늘에서 떨어진 지름 10km짜리 돌멩이 하나가 지구 생명체의 75%를 단 몇 시간 만에 지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1억 6천만 년 동안 지구를 지배하던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은 거대한 공룡들이 순식간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죠. 바다를 지배하던 모사사우루스도 하늘을 날던 익룡들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도대체 6,500만 년 전 그날 멕시코 유카탄 반도 상공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지구 역사상 가장 극적인 멸종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공룡들이 멸망하기 전까지 이들은 완벽한 승자였습니다. 주라기 시대가 시작되면서 거대한 초대륙 판게아가 두 개로 갈라지기 시작했거든요. 북쪽의 로라시아 대륙과 남쪽의 곤드와나 대륙으로 분리되면서 그 사이에 바다가 생겨났고 해안선이 엄청나게 길어졌죠. 해안선이 늘어나면서 대륙 내부까지 습한 공기가 들어왔고 덕분에 식물들이 폭발적으로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울창한 숲이 우거지기 시작했고 이 풍부한 식물들을 먹고 사는 초식 공룡들이 거대하게 진화했죠. 초식 공룡이 번성하니까 당연히 그들을 사냥하는 육식 공룡들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룡들한테는 천적도 없었고 먹이도 넘쳐났으며 기후도 완벽했어요. 주라기를 지나 백악기로 접어들면서도 공룡들은 계속 다양한 종으로 분화했고 크기도 종류도 계속 늘려갔죠. 바다에는 거대한 어룡과 수장룡들이 헤엄쳤고 하늘에는 익룡들이 날아다녔으며 육지에는 몸길이 30m가 넘는 거대한 초식 공룡들이 활보했습니다. 말 그대로 공룡의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했던 공룡 제국이 왜 갑자기 무너진 걸까요? 1억 6천만 년 동안 지구를 지배하던 생명체가 단 몇백만 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학자들도 처음엔 이 질문 앞에서 막막했습니다. 6,500만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흐른 뒤에 당시 상황을 추론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힘을 얻었던 가설은 화산 폭발설이었어요. 인도 데칸 고원 지역을 조사했더니 6,500만 년 전쯤 엄청난 규모의 화산 활동이 있었다는 증거가 나왔거든요. 분출된 용암의 양이 500km 이상 되는 지역을 2km 두께로 뒤덮을 정도였습니다. 화산재와 유독가스가 대기를 오염시켰을 테고 산성비가 쏟아져 내렸겠죠. 식물들이 죽고 초식 공룡이 사라지고 육식 공룡도 굶어 죽었을 거라는 논리였습니다. 논리가 딱딱 들어맞았죠.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정말로 화산 폭발만으로 지구 생명체의 75%가 멸종할 수 있을까? 화산 활동은 수십만 년에 걸쳐 서서히 일어났는데 생명체들이 적응할 시간이 전혀 없었을까?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소행성 충돌설이죠. 하늘에서 떨어진 거대한 돌덩이가 공룡들을 멸종시켰다는 주장입니다. 지름 10km가 넘는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했다면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충돌 지점 주변의 모든 생명체는 순식간에 증발했겠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이리듐이라는 희귀 금속이에요. 공룡이 멸종했던 시기의 지층을 조사해봤더니 이리듐이 엄청나게 많이 검출됐거든요. 다른 지층보다 30배에서 160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리듐은 지구 표면에는 거의 없고 우주에서 온 소행성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만약 화산으로 올라왔다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됐을 텐데 이 이리듐은 전 세계 곳곳에서 똑같이 발견됐어요. 이 순간부터 과학자들의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무엇이 아니라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여기에 더해 텍타이트라는 천연 유리 조각들도 발견됐습니다. 소행성이 충돌할 때 암석이 순간적으로 녹았다가 하늘로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연대 측정을 해봤더니 정확히 6,580만 년 전에 만들어진 거였고 화학 성분도 소행성과 일치했죠.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이 충돌이 실제로 일어난 장소였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왜 학자들은 이걸 믿지 않았을까요? 정작 소행성이 충돌한 흔적, 그러니까 크레이터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구 생명체의 75%를 쓸어버릴 만큼 거대한 소행성이라면
어마어마한 크레이터를 남겼을 텐데 지구상 어디에도 그만한 크레이터가 없었어요. 학자들은 이리듐이고 텍타이트고 다 그냥 지구에서 생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행성 충돌설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장소는 지구가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곳에 있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 모든 게 뒤집힙니다.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서 석유를 찾기 위해 탐사 작업을 하던 중 지름 180km에 깊이 20km에 달하는 거대한 크레이터가 발견된 거예요. 그것도 땅속 깊이 묻혀 있어서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겁니다. 생성 연대를 측정해봤더니 정확히 6,500만 년 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리듐층의 두께 분포였어요. 유카탄 반도 근처로 갈수록 두꺼워졌고 멀리 떨어질수록 얇아졌거든요. 충돌 중심에서 가까울수록 더 많은 파편이 쌓였다는 증거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유카탄 반도에 거대한 소행성이 떨어졌다는 게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된 겁니다. 과학자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지름 10km 정도의 소행성이 시속 7만 km로 지구에 충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충돌 순간 엄청난 양의 먼지와 파편이 대기권으로 날아올라 몇 시간 만에 지구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충돌 지점에서 발생한 쓰나미는 높이가 1.5km에 달했고 10시간 만에 반대편 해안까지 도달했죠. 영화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밀러 행성의 파도가 1.2km였는데 실제 지구에서 그보다 더 큰 쓰나미가 일어난 겁니다. 충돌로 인한 열기는 수천 도에 달했고 충돌 지점 반경 1000km 내의 모든 생명체는 즉사했습니다. 불덩어리가 하늘로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지구 곳곳에서 산불이 일어났어요. 대기권에는 먼지 구름이 가득 차면서 햇빛이 완전히 차단됐죠. 지구는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고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여름이었던 곳도 몇 주 만에 영하로 떨어졌을 거예요. 식물들은 광합성을 할 수 없었고 점점 말라 죽어갔습니다. 초식 공룡들은 먹이를 찾지 못해 굶어 죽었고 육식 공룡들도 사냥감이 사라지면서 차례로 멸종했죠. 바다도 마찬가지였어요. 햇빛이 없으니 플랑크톤이 죽고 암모나이트 같은 무척추 동물들도 사라졌으며 모사사우루스 같은 해양 파충류들도 멸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늘을 지배하던 익룡들도 먹이가 없어지면서 모두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생명체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대하고 강했던 공룡들은 다 죽었는데 말입니다. 그 살아남은 생명체는 악어와 거북 같은 파충류였습니다. 이들은 신진대사가 느려서 오랜 시간 굶어도 버틸 수 있었거든요. 땅굴을 파고 사는 포유류들도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땅속은 지상보다 온도 변화가 적었고 작은 곤충이나 식물 씨앗 같은 걸 먹으며 버틸 수 있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공룡 중에서 딱 한 종류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바로 수각류 공룡입니다. 두 발로 걷는 작은 공룡들이었는데 이들이 진화해서 지금의 새가 됐어요. 독수리, 비둘기, 앵무새, 닭까지 전부 공룡의 후손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공룡은 완전히 멸종한 게 아니에요. 날개 달린 공룡들이 새라는 형태로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죠.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땅을 지배하던 거대한 공룡들은 다 죽고 하늘로 날아올랐던 작은 공룡들만 살아남았으니까요. 닭이나 비둘기 머리가 왜 그렇게 단단한지 아십니까? 백악기 때 소행성이 떨어져도 살아남았던 조상들의 DNA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머리 좀 부딪힌다고 해서 쉽게 죽을 녀석들이 아니에요. KPG 멸종 이후 지구의 권력 구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늘은 새들이 지배하게 됐고 바다에서는 상어가 최상위 포식자로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육지에서는 파충류의 시대가 끝나고 포유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공룡들이 사라진 빈자리를 포유류들이 채워나갔고 수천만 년에 걸쳐 다양한 종으로 분화했죠. 이 멸종의 결과를 가장 많이 물려받은 종이 바로 우리입니다. 만약 6,500만 년 전에 소행성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공룡들은 여전히 지구를 지배하고 있었을 거고 포유류는 여전히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남아있었을 겁니다. 인간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결국 우리 인간이 지금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건 6,500만 년 전 하늘에서 떨어진 10km짜리 돌멩이 덕분인 셈입니다. 공룡의 멸종이 곧 인간의 탄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5억 년 동안 지구에는 5번의 대멸종이 있었어요. KPG 멸종은 그중 마지막이었고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6번째 대멸종을 향해 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번에는 소행성이나 화산이 아니라 인간 활동이 원인이라는 거죠. 현재 멸종 속도는 자연 멸종 속도보다 1000배에서 1만 배 빠르다고 합니다. 매년 수만 종의 생물이 지구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공룡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재앙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경고도 없었고 준비할 시간도 없었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미리 알고 있고 막을 능력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실제로 할 것이냐는 거예요. 6,500만 년 전 공룡들의 운명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백악기 공룡들처럼 번영의 절정에서 갑자기 사라지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오늘 준비한 공룡이 사라진 전말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더 많은 궁금증과 호기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